이 국장님, 지난 3일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가졌어요. 네. 이제 이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날 그 재판관들, 문영배 재판관하고 정정미 헌재 재판관이 아마 두 사람이 담당인 모양이에요. 네, 변론 준비 기일에 담당을 했어요. 세 사람이 원래는 담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관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이준석 이 탄핵안에 대해서 조기 기각도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자,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그런 이 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런 어떤 심의가 있기 전에,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준비 기일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일단, 왜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느냐, 왜 탄핵이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일단 문영배 재판관부터 나섰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국회 측, 그러니까 국회 측과 그다음에 이쪽 이준석 방통위원장 측 이렇게 둘이 나뉘는데, 국회 측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과방이 민주당 측이죠. 민주당 사실은. 측이죠. 근데 민주당 측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2인 체제가 지금 문제다. 2인 체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체제에서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던 사실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갖고 온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자료를,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에 대해서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좀 더 뚜렷하게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특정해야 된다. 허자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불분명하다. 지난번에 특정이 안 됐다는 게 이정석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도 기각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특정이 안 됐다. 행설수설만 하지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대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탄핵 사유는 아시다시피 직무 집행과 관련돼서 위헌적이거나 위법. 근데 단순히 위헌 위법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위헌 사실,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뭐 지난번 이정석 검사 때처럼 뭐 골프장에 무슨 저기를 해줬다, 부킹해줬다 이런 것을 갖고 무슨 위장 전입했다. 탄핵 사유를 특정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갖고 온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탄핵 사유이냐, 탄핵 사유를 특정했느냐, 앞으로 저기 헌재 계속 하려면 그것을 조금 더 뚜렷하게 자료를 갖고 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의 얘기는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원 5명 안 되고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한 적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2인 체제라고 해서 그것이 꼭 불법이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이에 대해서도 이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런 것들은 다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또 YTN 노조가 YTN의 그 대주주 변경과 관련돼서 2인 체제로 그것을 의결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1심에서는 각하를 했고요. 2심,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 현재 5명이 충족되지 않은 원인, 그러면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 하느냐, 누가 책임 있느냐, 이 문제도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갖고 2명을 자기 추천도 안 하고,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려는 사람도 이제 비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2명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한 사람 또 탄핵 발의를 해버리니까 1인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가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이거를 파행으로 가는 거를 원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가 2명 해봤자 이쪽 1명, 저 국민의힘 1명 해갖고 5인 체제가 3대2거든요. 3대2니까. 그러니까 3대2 체제로 하면 이게 적법한 거니까 모든 게 다 의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2인 체제를 욕하는 2인 체제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2인 체제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지금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가장 원하는 게 2인 체제예요. 예. 더군다나 또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네. 자료가 부족하다. 탄핵에 대한 근거 자료가. 네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한 지 이틀뿐이 안 했으니까 무슨 헌법이고 법률이고 위반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지 그때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의결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그게 당신들도 그렇게 했었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때. 대통령 때도.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헌재의 전체적인 기류가 네네. 이게 뭐 모든 사람들도 뭐 기각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헌재의 기류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기각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사유가 안 되는 걸 자꾸 헌재로 갖고 놓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각하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거든요. 네, 이건 그렇죠. 거리가 안 된다. 그렇죠. 자, 이게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국가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정무적으로 고려 안 할까요? 아예? 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정석 검사의 탄핵 기각 결정만 하더라도 9개월이 걸렸어요. 한 사람의 정말 유능한 검사가 9개월 동안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참 중대한 문제지만 이거는 국가의 가장 큰 내각 기능의 한 축이에요. 방통위라는 건. 방통위를 지금 아예 마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곧 3명이 퇴임을 합니다. 3명이 10월에 퇴임을 하죠. 10월에 퇴임을 하면 하필이면 이 퇴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국회 추천 인사들이에요. 이종석 헌재소장, 네. 이영진, 김기영 네. 재판관, 이 세 사람이 국회 몫이. 추천. 뭐 국회 몫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과연 헌재 이 재판관이 후임을 임명을 추천을 하더라도 이건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만약에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해. 그래 버리면 언제까지 안 할지 몰라요. 헌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헌재는 됐죠. 7명이 현재 출석해야만이 의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탄핵소추는 7명 중에 6명이 예. 9명이니까 네. 6명이 돼야 하는데 돼야 합니다. 어쨌든 7명이 출석해야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진행이 심의가 되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죠. 정족수 문제는 아예 헌재에서 걸리게 돼요. 뭐 방통위 의결 정족수에 대한 방통위 문제를 마비가 아니라 헌재가 마비가 돼요. 그러다 헌재가 보니까 식물화되는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예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노정이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헌재 자체가 마비가 되는 상당 기간, 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사실 그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재판관이 지금 국회 측, 즉 민주당 측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적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헌재의 어떤 입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판단하는 예. 것. 바로 그 점이죠. 네. 첫 회의에서 두 헌법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탄핵 문제가 조기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뭐 헌재에서 또 각하 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요건에 대한 이거 문제니까. 요건이 안 된다. 어차피 심의를 해봐도 요건이 안 되는데 충분히 자료를 보완을 하겠는데 보완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헌재 구성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합당한 설명을 못 할 경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요건이 안 되니까 가까이 해버리면은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네. 헌재도
10월에 3명의 헌재법 재판관이 물러나기 전에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각되든 각하되든 인용되든 상관없습니다. 빨리 돼야 됩니다. 예, 빨리 결정해야 예, 예. 이 탄핵이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아예 국정을 마비시킬 요량으로 또는 기관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들을 마비시킬 요량으로 이거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헌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탄핵건과 관련돼서 모두 다 기각됐지 인용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다 전향적인 어떤 그런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